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모트렉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 들어서 우리 현대차가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및 자율주행 차량 파운드리 사업 계획들을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이 자율주행 테마에 많은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글로벌적으로 1등 자율주행 기업이죠. 바로 테슬라의 이런저런 이슈에도 좀 같이 엮이면서 이 자율주행 테마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자율주행 테마 안에서도 가장 많은 수급을 받아 주었었던 우리 모트렉스, 이 모트렉스라는 기업의 정확한 기술의 정의와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볼 거고요. 여러분께 이 글로벌 자율주행 이슈와 좀 더불어서 이 자율주행 테마의 수급 포인트,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수급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주목해서 보셔야 한다라는 주제로 오늘 같이 하나하나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우선 우리 모트렉스의 기업 개요 먼저 한번 좀 같이 보시면 2001년도에 설립이 된 기업이고요. 이 IVI와 HMI 제품과 스마트카, 자율주행 자동차, 커넥티드카, 스마트카의 필수 장치에 해당하는 HUD와 ADAS 등의 개발과 제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주요한 종속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요, 이 IVI 그리고 HMI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HUD와 또 ADAS의 여러 좀 기술이 또 어떤 기술인지에 대해서 주요한 포커스 키워드 잡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HUD 먼저 한번 좀 보시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약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 여러분들, 이 사진 자체가 우리 운전자 시야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과거에는 차량의 이 계기판에 좀 의존하는 그런 운전을 지금까지 지속을 해왔는데, 이젠 여러분들 이 계기판 보다가 앞에 보다가 계기판 보다가 앞에 보다가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차량 앞유리 있죠. 앞유리에 요런 화면들이 운전자의 시각에 보이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이 시선을 도로에서 떼지 않고도 이 중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차량 앞유리창에 속도나 또 내비게이션 정보까지도 나와요. 그리고 경고 메시지 이런 부분들도 투사가 되어 표시가 되는 그런 기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ADAS라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한마디로 일축돼서 말씀드리면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운전자의 안전을 돕고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좀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들끼리 소통을 하고 있는 이런 또 사진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고, 이 개인적인 차량 한 대만 놓고 봤을 때 이 도로의 상태나 이 실선이나 아니면 어떠한 이런 도로의 연석들, 그리고 이렇게 어떤 아이가 확 튀어나왔을 때 그런 부분들, 이러한 운전자의 안전을 좀 돕고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의 집약체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동 비상 브레이크부터 해서 차선 이탈 경고, 아니면 크루즈 컨트롤이라 해서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기술도 있고요. 사각지대, 우리가 이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볼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를 또 이 센서로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경고를 해주기도 하는 그런 기술의 집약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IVI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이렇게 약자의 헤드 이렇게 좀 따가지고 IVI라는 이름이 형성이 되고요. 이 인포테인먼트 있죠. 이 인포테인먼트는 정보, 인포메이션과 오락,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탑승자에게 주행에 필요한 정보와 좀 더불어서 즐길 거리를 동시에 서비스할 수 있는 차량 내 환경을 통칭하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전에는 이 계기판을 통해서 속도나 연료 등의 상태, 이런 기초적인 정보와 이
라디오와 음악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좀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인포테인먼트 시대가 있었죠. 근데 이제는 내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 그리고 기타 차량용 기능성 액세서리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 경계 자체가 점점 확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커넥티드나 자율주행 기술이 등장을 하고요. 이제의 이 IVI는요, 차량 자체를 하나의 이동수단 겸 휴식 공간 겸 업무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통합 플랫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과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 하드웨어에 종속이 되어 있던 소프트웨어 형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 소프트웨어를 요걸 가지고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은 이 좋은 하드웨어에 좋은 소프트웨어를 장착한다는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완성도가 높은 소프트웨어에 하드웨어를 입히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큰 흐름 안에서 이 IVI라는 이러한 개념 자체가 굉장히 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HMI라는 정의도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의 약자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사용자에게 기기나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과의 이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대시보드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요. 이 제어라는 키워드에도 제가 좀 색을 칠해놨는데 제어 장치나 표시 탭 기능은 자동차에서 HMI의 같은 역할을 한다. HMI는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요, 이 통신과 제어라는 키워드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앞서 보셨던 IVI와 이 HMI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일단 결론적으로 HMI는요, 운전자와 차량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IVI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 내부에서, 차량 내에서 제공이 되는 뭐 정보나 아니면 뭐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좀 이렇게 통합적으로 가리키는 그런 용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끼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HMI와 IVI 이 두 기술은 함께 작동이 되면서 운전자나 탑승자에게 더욱더 안전하고 즐거운 운전 경험을 제공하는 그러한 기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에 있어서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술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런 종목 분석 영상이 아니라 이 자율주행 테마에 관련된 좀 이 전반적인 어떠한 뭐 지금 현재 기술 단계나 앞으로의 미래 전망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던 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8월 30일자로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에 이 납품 기업이 중요하다라는 영상을 촬영을 드렸어요. 제가 그때 이렇게 이 자율주행에 관련된 대표적인 6가지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우리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 뭐 센서 기술, AI 및 뭐 머신러닝, 그리고 지도 및 위치 인식 기술, 결정 및 제어 시스템, 통신 기술, 사이버 보안, 요 총 6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냐면 바로 이 제어 시스템과 또 이 어느 정도의 통신 기술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여러분들 요 정도까지만 좀 느낌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모트렉스의 가장 최근 실적과 재무 건전성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가장 최근 총 5개의 분기 동안 한 번도 적자는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번도 적자 발생은 없었고요. 이 부채와 또 자본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와 이번 연도 2분기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뭐 유사한 수준으로 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채가 조금 살짝 늘어나긴 했지만 그만큼 자본 유보율도 같이 좀 늘어나주면서 재무 건전성 측면에선 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가는 부분은 조금 좀 마음이 쓰이지만 그래도 자본 유보율이 1600% 정도 이렇게 좀 측정이 되면서 그렇게 위험한 단계는
아니다. 그렇지만 24년도 2분기와 23년도 2분기만 놓고 비교해봤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 모두 좀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전년도 주가와 또 지금 현재의 주가 레벨을 비교해봤을 때 이런 좀 실적의 영향을 받으면서 좀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조정 구간에 지금 어느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이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손 놓고 가만히만 있는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 연구개발 비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인 이 R&D를 통해서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22년도, 23년도, 24년도 반기를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연구개발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요 반기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상반기를 의미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얼추 24년도 좀 포괄적인 연구개발 비용을 우리가 유출을 해보기 위해서 요 수치에 곱하기 2를 해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봤을 때 23년도 연간 1년 23년도 한 해 동안 이렇게 좀 발생이 됐던 연구개발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이 R&D 비용 지출이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기업 입장에서 투자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현재 투자 비용으로 나가고 있는 이 비용이 어떻게 좀 회수가 되면서 실질적인 이윤으로 좀 환산이 돼서 좀 발생이 되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중요시 눈여겨보면서 추적 관찰을 하실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추가적인 수급 기대 포인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우선 이렇게 10월 10일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일정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원래 기존엔요, 원래 8월 8일에 이때 원래 발표가 될 예정이었는데 조금 더 많은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 약 두 달 정도, 2개월 정도 연장을 했어요. 연기를 해서 다가오는 10월 10일날 드디어 우리가 좀 기다리던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공개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테마에 있어서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일정 전까지는 이 재료나 이 테마의 수급이 받쳐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농후하다,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와 더불어서 가장 최근엔 여러분들 이렇게 9월 7일자로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온 겁니다. 보시면 테슬라의 무선 홈 EV 특허 출원 소식이 발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핸드폰 요 충전기를 꽂아서 충전하는 그 어댑터도 있지만 무선 충전기도 이제는 다 상용화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전기차에도 적용을 시킬 것이다. 지금 현재 이 사진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요 바닥면 있죠. 자동차 아래 요 바닥면에 이렇게 충전 패드를 설치를 하는 뭐 그런 기술이 이제 좀 특허가 되었다, 이러한 보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테마에 엮여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자율주행 테마 말고도요, 자회사인 모트렉스 EV라는 자회사가 있거든요. 비상장 기업인데 이쪽에서 이 전기차 충전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좀 중요시 눈여겨봐야 할 그런 좀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시켜드려 보았고요. 일단 이 자율주행차의 시장 규모 및 전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사실 뭐 이런 숫자들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진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말 그대로 전망치이기 때문에 사실 이 숫자보다 중요한 건 이 연평균 성장률에 관련된 전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매년 평균적으로 2032년도까지 매년 23.5%씩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성장을 할 확률이 높은 그런 산업군임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현재 단계는요, 일단 조건부 자율주행이라 해서 레벨 3 단계인데 이제 이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레벨 4죠. 고도 자율주행, 요게 이제 상용화를, 로보택시가 요거예요.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이 로보택시가 요 레벨 4 요 정도 기술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 레벨 4를 넘어서 이제 레벨 5가 되면 정말 이제 그냥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 자율주행 관련된 요쪽 테마를 지금 현재 이끌고 있는 글로벌 넘버원 기업이 테슬라이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모트렉스도 좀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
받고 있어요. 보시면 이 테슬라의 주가거든요. 보시면 8월 29일을 필두로 해서 주가가 상승했다, 좀 꺾였다, 다시 상승했다, 꺾였다, 다시 상승했다, 꺾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자체가 뭐 미국 시장의 뭐 고용 지표를 좀 필두로 해서 미국 지수에 좀 좋지 못한 영향을 받았던 영향과 좀 더불어서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된 그런 우려감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AI 관련된 산업의 이 거품론들이 좀 등장을 하면서 뭐 엔비디아, 뭐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글로벌 빅테크들 뭐 할 거 없이 다 전부 다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우리 테슬라의 주가에도 좀 큰 이런 좀 변동성이 야기가 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이 테슬라의 xAI라는 기업 있죠. 일론 머스크의 xAI 기업, 여기서 이 xAI의 기술을 테슬라가 좀 끌어다 쓰는 그런 대신에 테슬라의 매출 중 얼마를 좀 이렇게 xAI와 나누겠다라는 이런 이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출을 배분하겠다. 그러면 테슬라의 이 주주 이익이 있어서 좀 침해를 받을 우려까지도 좀 같이 발생이 되면서 가장 최근에 좀 이렇게 좀 부진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은요, 우리 모트렉스의 주가 흐름과도 굉장히 좀 닮아 있습니다. 8월 29일을 필두로 해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정말 이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과 굉장히 좀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는 이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추가적인 이슈나 정보들 여러분들 추적 관찰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따져보자면 이 테슬라라는 이 글로벌 넘버원 짱이죠. 자율주행 대장, 이 테슬라라는 기업의 또 이슈와 정보들도 여러분들 같이 좀 추적 관찰을 하신다면 다른 시장 참여자들에 좀 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탄탄한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짧지 않은 영상이었는데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